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산 면책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안 되느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 시간에 석심리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석심님께서 재산이 있어요. 상가가 한 채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 자가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석신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이 빚이 총 얼마냐면 12억이고요. 요 상가와 주택을 합치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2억하고 12억하고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상가나 주택을 통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이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라는 게 붙죠. 따라서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 가상금리까지 붙기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 시세는 점점 하향 추세를 가고 있죠. 더군다나 이분이 분양받은 이 상가는 신규 상가를 갖다가 분양받으셨는데 이 시세가 별로 형성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재산이 있다고 나는 파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수십 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파산 면책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9년까지는 법원에서 파산 면책의 그 인가율, 그러니까 허가율, 면책을 허가해주는 허가율이 상당히 높아서 98%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제 면책 허가율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 파산 면책 너무 쉽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법원에서도 2010년 정도부터는 파산 면책보다 개인회생을 많이 좀 권유하는 방향으로 사실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아마 이 회생 또는 파산 업무를 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파산 면책 사건을 진행해서 면책을 허가받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개인회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반드시 재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젊거나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해서 파산 면책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산을 말씀을 드렸고 수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회생 또는 파산 업무를 실무를 20년 넘게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사건을 당담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분들과 많은 통화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이 통화는 이제 파산 관제인님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겪은 이 신뢰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는 그러면은 다시 9,9님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요 9,9님이 계시고요. 요 한여덟님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똑같이 나이는 30세고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9,9님은 수입이 200만원. 한여덟님도 수입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똑같이 채무가 6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좀 모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30세의 나이고 똑같은 금연을 받고 똑같은 채무가 6천입니다. 이런 상태만 놓고 구아홉님이 파산면책이 될까요? 또는 한 여덟님이 파산면책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솔직히 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아홉님의 거주 환경, 부양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결혼 유무, 거주 지역, 학력, 그 다음에 건강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아홉님은요 미혼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적이 없어서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동거를 하고요. 네, 다른 재산은 없어요. 채무만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아홉님 같은 상황에서는 파산면책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예. 지난번에 누차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면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급여소득자고요. 확실한 수입이 있고요.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용소득 수입에서 본인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가용소득이 산출이 되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수입이고 채무도 비슷하지만 이 한여덟님은요 기혼이고요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여덟님이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여덟님께서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본인과 자녀들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계신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배우자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여덟님 같은 경우는 파산면책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한여덟님 같은 케이스에서 파산면책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차근 이렇게 보아 오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치과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이를 빼는 얘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일단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가장 헷갈려하시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소문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믿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파산 면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면책이 안 된다 생각해서 억지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산면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 파산 면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